갑자기 찾아오는 뇌질환,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농민들의 뇌 건강을 책임질 오늘의 명의, 신경외과 전문의 강정한. 그럼 울미 연꽃마을 주민들을 위한 명품 강연 시작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주 초특급 우리 명의 선생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솔직히 저보다는 약간 못생기셨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 선생님이십니다. 바로 신경외과 전문의 우리 강정환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우리 어머님들이 환대를 받으면서 네,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정환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받은 강정환이고 저는 신경외과를 전공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경외과에 관련된 것 중에서 특히 혈관에 대한 질병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들 뭐 아버님들 기대가 많이 되시죠? 네. 근데 목소리가 약간 식사 안 하셨어요? 너무 또 크게 한다니까. 아니에요. 크게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리액션을 많이 해주지만 선생님이 긴장을 안 하세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부들부들 지금 떨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선생님 긴장하지 말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강정환 선생님의 명품 강연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 머릿속 시한폭탄, 뇌혈관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데 저는 신경외과 중에서도 특히 머리 부분에 관련된 공부를 했고요. 특히나 머리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혈관, 뇌혈관에 대한 질병 이걸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뇌혈관이 뭐가 중요할까? 사실은 사람 몸속에는 전부 혈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혈관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사실. 우리 어머니 아까 말씀 되게 잘하시던 어머님 계셨는데. 혈관이 하는 일이 뭘까요? 피를 잘 떠먹게. 박수 한번, 야, 역시 어머니가 포문을 띄셨네. 역시 우리 말 많은 어머님. 네. 아니, 혈관, 피를 잘 통하게 해요. 피가 잘 돌면 어떻게 되죠? 건강하게 잘 돌면 정신이 맑고 아유, 못 들게.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계속 살 수 있는 것처럼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도 밥을 먹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혈액이 영양을 공급해주고 필요 없는 것들은 또 피를 타고 배출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통로란 말이죠. 통로. 그래서 뇌 안에 있는 혈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드릴 거예요. 혈관에 대한 거. 제가 요거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사람 머리예요. 머리 안에 있는 뇌. 밖에 있는 뭐 우리 보이는 거는 다 없고 머리에 있는 뇌를 딱 꺼내놓은 건데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뇌, 왼쪽 뇌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대부분 다 이 왼쪽 뇌에서 관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말씀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왼쪽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것도 생기신다. 이런 거.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요 밑에 보면은 회색으로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죠? 여기 회색. 요게 소뇌라고 하는 데거든요. 이거 큰 거를 대뇌. 요 작은 걸 소뇌. 이거는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이 힘이 있어도 중심을 못 잡으면 비틀비틀 거리잖아요. 그죠? 이런 중심을 잡아요. 중심도 잡아주고. 내가 이렇게 뭔가 움직일 때 떨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다 얘네들이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뒤로 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데가 또 있어요. 요거는 사람이 보는 거. 보는 것과 관련되는 일을 여기서 해줘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해주고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요 중간에 되게 깊이 있는 이 부분 사람이 깨어있고 숨쉬고 살아가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여기서 역할을 해준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이 위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몸하고. 응?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났다 이런 거보다 이 안쪽 여기서 조그만 데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더 큰 일이라고요. 크기가 작더라도 여기서 조그만 일이 생기면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길이니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그 말씀이에요. 위치에 따라 기능이 다른 뇌. 좌뇌는 언어 감각과 계산 능력을, 우뇌는 공간 지각 능력과 운동 감각 등을 가지고 있고요. 소뇌는 자세와 균형 유지, 그리고 근육의 긴장을 조절하는 등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예. 사람의 뇌 크기가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크면 뇌도 큽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가 몇 킬로쯤 될 것 같아요? 어머님들 선생님 한 몇 킬로 정도 나가실 것 제 같아요? 몸무게. 몸무게 75? 15kg 정도. 100kg 안 될까? 15? 100kg. 제가 보기엔 정확히 제가 아는데 약간 90 그쵸 약간 90 한 3, 4 정도 나가실 것 같아요. 95 약간 그 정도. 제가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몸무게가 100kg가 나요. 오 할아버지 정답. 제가 이 귀골이 장대하잖아요. 어깨도 100kg 나가시고. 갑자기 어머님 몸무게를 맞춰라?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일어나 보세요. 한 50kg 나가실게요. 어머니가 전국 방송에 다 나가요. 어머니 몸무게 74kg 거. 유쾌 상쾌한 명의보감 강연 시간. 오늘도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얼굴이 크다는 게 두 가지인데 두개골이 클 수도 있지만 살이 쪄서 얼굴이 클 수도 있잖아요. 살이 쪄. 살이 쪄서 크면 사실 두개골은 작으니까 별로 뭐 뇌가 크진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체격이 크고 장기들이 크면 뇌도 크지만 그 범위가 있죠. 사람의 뇌라는 게 뭐 무진장 크고 무진장 작지 않고 대략 비슷하죠.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뇌에는 직접 나오는 신경이 12가지의 가닥이 있어요. 여기 점점점 있는 이런 것들이 신경이 나온 거예요. 뇌에서 바로 나오는 신경들이 있고 이 몸으로 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타고 내려간다고. 팔다리 움직이고 이런 신경들은 다 이걸 타고 내려가는데 그거 말고 요 얼굴에만 분포되어 있는 신경이 요 노란 것들이 몇 가닥 보이는 게 12개가 나와요. 12개가. 여기 들어오실 때 무슨 냄새 나셨어요? 냄새 안 났어요? 음식 냄새 나셨죠? 맞아요. 어떤 음식 중에 어떤 냄새가? 짜장면. 맞아요. 그거를 아실 수 있었던 게 뇌 신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신경. 코. 냄새 나는 신경. 냄새 맡는 거. 응? 그게 첫 번째 신경이었어요. 그 두 번째 신경이 뭘까? 두 번째 신경.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보고. 여러분도 저를 지금 눈으로 보시잖아요. 그게 두 번째 신경. 눈신경.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신경들은 뭘 하냐면 자,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머리는 가만 계시고 머리는 가만 계시고 눈동자만. 눈으로 제 손을 보세요. 손을. 응. 제가 이쪽에 가는 거 보이죠? 네. 이쪽으로 가면 또 눈이 이렇게 쓱 가. 이 아래도 가고 위에도 가. 눈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가 3번, 4번, 여섯 번째 신경. 세 개가 눈을 움직여요. 근데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대표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 뇌는 몸도 움직이게 하고 걷게도 하고 또 뇌가 생각도 하고 그죠? 서로 얘기도 하고 얼굴을 막 움직이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맛도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뇌 혈관 문제가 생기면 밥을 못 먹으니까 뇌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뇌신경은 우리 몸에서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뇌혈관에 질환이 생긴다면 이런 기능들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인질환 부동의 1위, 뇌졸중.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데가 뇌예요.
심장에서 피가 나와서 바로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뇌를 먹여 살리거든요. 뇌는 전체 몸에 비해서 되게 작은데 전체에서 소비하는 산소, 즉 피가 주는 영양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뇌가 써먹어요. 그만큼 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일단 요거 보시라고. 맨 위에 있는 거. 이게 정상적인 뇌혈관인데 정상적인 뇌혈관은요, 크게 4가닥이 머리 위로 올라가요. 4가닥이. 앞에 2가닥이 이렇게 올라가고 뒤쪽에 2가닥이 올라가서 1가닥이 되고 좌측, 우측, 그다음에 중간 이런 식으로 뇌혈관이. 뇌혈관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관처럼 쭉 길게 생기거나 아니면 가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이 오다가 이렇게 나눠져야 될 거 아니야.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그런 것처럼 가다가 이렇게 자꾸 나눠져서 그냥 흩어져서 간다고요. 이게 바로 뇌혈관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냥 관 모양으로 돼 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뇌혈관에는 질환이 있어요. 뇌혈관 질환이. 그 뇌혈관 질환 이런 얘기 풍 들어보셨어요? 네. 풍, 뇌경색. 그죠? 와,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뇌경색. 자, 뇌졸중. 풍이라고 하는 거는 뇌졸중의 한 가지예요. 뇌졸중이 크게 2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증상이 생긴 거예요. 증상이 생겼다는 건 아까 제가 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뇌신경이랑 그런 것 중에 어떤 게 못하게 돼. 걷던 사람이 다리에 힘이 빠졌어. 뭐 이런 증상이 생긴 걸 뇌졸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중에서 그런 증상이 뇌혈관과 관련돼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자, 관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맥히는 막혀요. 관이 막혀버려요. 그게 말씀하신 풍이에요. 응? 뇌경색, 풍. 이거는 이 혈관이 잘 가서 피를 잘 공급하고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막혀버리니까 거기서 피를 받던 곳이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걸 뇌졸중 중에 하나, 허혈성 뇌졸중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혈성 뇌졸중, 흔히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조직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막히는 거에 대한 그럼 왜 막힐까요? 피가 잘 안 통해서 그래요. 피가 걸어져서 피가 잘 안 통해서는 막혔으니까 피가 안 통하는 피가 거고. 탁해지면 그러면 맥히는 거죠. 맞아요. 피가 탁해져요. 네. 피가 탁해진다. 찐덕찐덕해진다. 그죠? 찐덕찐덕한 거. 2가지가 가능성이 있어요. 피가 찐덕찐덕해서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혈전이 생겨서 혈전이 날아가다가 자기보다 작은 놈 만나면 떡 막혀버리는 경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혈관 자체가 자꾸 좁아져요. 그죠? 그 상수도관도 녹슬고 자꾸 시간 지나면 자꾸 지가 막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2가지 다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게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시려면 고지혈증이니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당뇨, 혈압 이런 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혈전, 피딱지가 생기는 거는 심장에서 생겨서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혈관은 깨끗한데 관은 아주 깨끗한데 저기 멀리서 큰 뭐가 와서 꽉 막아버린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혈전이 생긴다. 심장에 대한 것도 잘 진료를 받아 놓으셔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약도 드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뭐 혈관이 막히는 거에 대한 말씀드린 거고 맨 위에 있는 요 사진을 보세요. 요 2개의 사진. 여기 보면은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부분들 있죠. 이게 피가 안 가면 이렇게 보여요. 허옇게. 이 사진을 보고 우리가 혈관에서 오른쪽에 있는 혈관만 하나 찍어봤어요. 근데 보면 여기 가다가 똑 하고 끊겼어요. 뇌경색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머리가 이렇게 허혈성 변화가 생기니까 왼쪽으로 팔다리를 못 쓰는 게 갑자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 이런 환자가 병원에 오면
약을 써요. 약을 쓰면 이 막혀있던 게 뚫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응? 되게 좋죠. 약을 써봐. 그래서 안 되면 들어가서 이 막힌 부분을 뚫어요. 뚫을 수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굵은 혈관은 뚫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뚫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침에 그랬는데 아, 괜찮아지겠지 이러다가 이제 저녁 때 식구들 돌아와서 야, 나 이거 팔다리 안 움직이니까 병원 가보자. 이러면 때가 늦어요. 증상이 생기면 바로 오셔야 돼. 바로 와서 만약에 혈관이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뚫으면 정상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응? 만약에 내가 몸에 좀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시면 바로 사람을 부르고 병원을 빨리 가셔서 확인을 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약서 보고 안 뚫리면 그냥 끝이었거든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었어. 뭐 약서 보고 아, 뚫렸으면 다행이다. 안 뚫렸으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약 쓰고 바로 혈관 찍어봐서 막혀 있으면 뚫는 걸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거 아주 되게 중요해. 무슨 증상이 생기면 빨리 오셔야 된다, 병원에. 그거. 그런데 예. 그 시술하는 데는 아무 병원에 가도 돼요? 그 병원이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중급이라든지 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하려면 뇌혈관 조영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 보통 같은 데도 있나요?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내에서는 그런 장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여튼 병원을 가셔야지 그 병원에서 어디에 그런 게 있는지 알고 보낸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가까운데 뭐 보통도 있나 혹시 뭐 가셔야죠. 가셔서 주사를 일단 맞으셔. 약물 치료를. 일단 먼저 해야 돼요. 하고 의정부를 가시든지 딴 데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큰 병원 먼저 가야지 하고 가셔서 하면은 약 쓰는 시간도 늦어. 그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4시간? 증상이 있고 나서 한 4시간 정도 지날 때까지는 약을 쓸 수 있고 한 6시간 정도까지는 뚫어보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뚫거나 약을 쓰는 게 위험해지죠. 출혈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증상이 생기시면 우리 119 있잖아요. 그죠? 119 전화를 하시면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무슨 병원이, 어디가 가까운 데 가야 될지. 그렇게 해서 꼭 가셔야 됩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들은 평소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증상이 발생할 시엔 즉각 가까운 병원을 찾거나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 또 하나는 뭘까요? 맞아요. 그렇죠. 야, 너무 잘하시네. 선생님이 수제자보다 더 똑똑하신 것 같아요. 예. 아니, 이 수제자가 없었는데 이제 수제자 삼아야 될 거예요. 터진다. 혈관이 빵 터진다. 그러면 뇌출혈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자, 뇌출혈은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흔히 들어보신 게 저기 고혈압성 뇌출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고혈압. 뇌 내에 이렇게 피가 딱 생기면 머리 안쪽에는 원래 피가 혈관을 따라서 돌아야 되는데 이만한 게 머릿속에 이렇게 뻥 차버리면 압력이 막 올라가면서 문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고혈압성 뇌출혈. 그래서 제가 한 사진을 또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서 원래 뇌는 이렇게 회색깔로 보여야 돼요. 회색으로. 근데 여기 보면 허옇게 주먹만한 게 뭐가 하나 뻑 들어가 있죠. 네. 지금 자발성으로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이 정도의 뇌출혈이 되면 환자가 뭐 팔이 약해요 이 정도가 아니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푹 쓰러져 버리신다고. 응? 이렇게 양이 많으면 이걸 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요. 뇌출혈은 그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고 치료가 다 달라져요. 응? 양이 별로 안 되면 그냥 지켜볼 수도 있다고. 지켜보면 출혈도
흡수되고 다 없어지는데 이렇게 많으면 빨리 수술을 해서 옆에 있는 게 이제 수술이 끝나고 피를 다 제거한 사진이에요. 제 환자였는데 나이가 되게 젊었어요. 20대 젊은 여자였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대, 자기가. 나 머리가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야겠다. 그러고 자기 친구랑 같이 병원에를 막 오다가 우리 응급실 앞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들어와서 찍어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 수술 잘 돼서 좋아졌는데 이 친구가 좋아질 수 있었던 게 있어요. 나이가 젊은 것도 한 가지 원인이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병원 앞에서 쓰러졌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되게 짧았어. 어디 멀리서 쓰러져 갖고 발견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거 머리 문제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무조건 하시고 병원을 가셔야 돼요. 출혈성 뇌졸중은 뇌 안에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혈관 발작으로 새어나온 혈액이 뇌 안에 고이면서 주위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미리 알고 예방하자. 뇌동맥류.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출혈이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에서 뇌동맥류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 원래 선천적으로 좀 약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이 살면서 고혈압이 생기거나 어떤 원인 때문에 혈관 벽의 일부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근데 풍선이 불면은 자꾸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뇌동맥류라고 하는 것도 크기가 점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요 밑에 사진 한번 봐보세요. 밑에 사진. 이것도 역시 뇌내 출혈이긴 한데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하여튼 약간 다른 출혈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피만 빼면 안 되고 뇌동맥류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그 뇌동맥류를 딱 잡아줘야지 다시 출혈이 안 생긴다. 이 질환이 왜 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고 중요하냐 하면 고혈압성 뇌출혈 이거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0% 예방할 혈압 조절 잘하면은 100% 예방될까요? 우리 힘들겠죠. 우리 고혈압에서 나간 저거됐기 때문에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 혈압이 세니까. 그렇죠. 고혈압성 뇌출혈은요, 여기 보이는 이런 굵은 혈관에서 터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가는 가지가 나가요, 위쪽으로. 이런 얇은 가지들이 혈압이 늘 높으니까 스트레스 받다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게 고혈압성 뇌출혈인데 이거는 사진 아무리 맨날 검사를 해도 출혈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미리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혈압 조절 잘 하셔야 된다, 혈압 조절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지주막하 출혈은 사진 찍어봤을 때 이 굵은 혈관에 이런 꽈리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언젠간 이게 터지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예방이 가능한 뇌출혈이에요. 알 수만 있으면. 이 혈관만 찍어보면 알 수 있어요. 고혈압성 뇌출혈은 사진을 아무리 찍어도 그러니까 뇌출혈 중에서 어떤 것들은 예방이 가능한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에 의한 출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치료하는 방법은 뇌동맥류는 여기도 사진 제가 좀 가져왔는데 여기 양쪽에 있는 뇌동맥류를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터지겠죠. 집게로 딱 잡아버리는. 그렇게 해서 수술하는 거고 요즘은 아까 혈관이 딱 막혔을 때 그 혈관에 있는 혈전을 끄집어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혈관 내로 들어가서 혈전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이 동맥, 혈관을 따라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메꾸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뇌동맥류가 하나 중간에 큰 게 있는데 철사 같은 걸 자꾸 넣어갖고 이게 이렇게 자꾸 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혈을, 그러니까 뇌졸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막혀버리는 거.
그거를 허혈성 뇌졸중 이렇게 부르고, 또 한 가지는 출혈이 날 수 있다. 터질 수 있다. 근데 터질 수 있는 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뇌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미리 알면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다. 조기 발견을 위한 뇌혈관 검사. 매년 CT를 찍어요. 건강검진할 때. 매년 CT를 찍어. 혈관은 안 보고 그냥 이 뇌만 매년 봐. 그럼 작년에 괜찮았던 내가 1년 사이에 뭐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어요. CT 많이 찍으시면 방사선을 계속 맞는 거라서 매년 찍으시면 안 돼요. 그럼 뭘 하셔야 되냐? 머리 검사를 하실 때 꼭 한 번은 혈관을 찍어보시면 돼요. 뇌혈관을. 그러면 내 뇌혈관이 건강한 건지 아니면은 좁아져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꽈리가 하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아실 수 있단 말이에요. 혈관을 찍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뇌혈관 검사 이렇게 써 있는데 이 CT라 이건 지금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생긴 사진인데 이거는 단순한 CT 검사는 여러 번 하셔도 혈관을 볼 방법이 없어요. 혹시나 뇌동맥류가 굉장히 큰 놈이 있으면 혹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로는 혈관 검사를 하긴 부족해요. 그럼 나머지 뭐냐? 우리 알고 있는 CT 혈관 검사가 있어요. 그냥 CT 말고 CT 혈관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혈관을 볼 수 있어요. MRI로도 혈관을 볼 수 있어요. 그걸 MRA라 그래요. 그리고 CT로 보는 걸 CTA. A자가 들어간 게 대부분 혈관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머리 혈관뿐만 아니고 되게 중요한 혈관이 또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심장에서 피가 제일 먼저 머리로 간다 그랬잖아요. 심장에서 머리로 가는 이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동맥, 경동맥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이거는 초음파로도 볼 수 있어요. 응? 여기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많이 좁아지면 갑자기 뇌경색, 머리로 가는 혈관 막혀버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MR이라든가 CTA나 이런 거 해서 이상이 좀 있고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럼 그때는 이제 뇌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질환이 많이 의심될 때 치료받으려고 하는 검사예요. 일반적으로는 MRA, CTA 이렇게 검사를 하시면 되고 그냥 뇌 사진 찍지 마시고 꼭 한 번씩은 뇌혈관을 꼭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뇌졸중 생기기 전에, 증상이 생기기 전에 뇌혈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무 문제가 없는지, 건강한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뇌 건강 지키는 예방 수칙.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어떻게 해야지 혈전도 안 만들고 뇌출혈도 안 만들고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뭘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만든 건데 뇌혈관 질환에 남자가 좀 많대요. 그리고 백인이냐 흑인이냐 무슨 민족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럼 뭐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지금 갑자기 뭐 흑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 내가 시간이 지나가면 나이를 자꾸 먹게 되는데 뭐 그거 되돌릴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뭐 하여튼 그리고 가족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국 유전적인 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없다. 우리는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바꿀 수 있는 거. 그죠? 내가 뭘 했을 때 바꿀 수 있는 거. 최소한 3가지만 하세요. 3가지만. 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으신 분은 그거는 무조건 병원 가서 조절하셔야 돼요. 조절하는 순간 혈압도 아니고 당뇨도 아니고 고지혈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예? 네. 혈압 있다. 그러면은 그냥 약 드셔야 돼요. 어? 당뇨? 당이 높은 거잖아요. 당만 낮추면 돼. 고혈압, 당뇨 이거를 계속 그냥 약 안 드시고 조절하지 않는 게 조절만 하면 이거 위험을 없애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하실 것.
운동. 근데 운동 다 하시잖아. 그죠? 많이 걸으시잖아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있는 거 꼭 하셔야 되고, 세 번째 거. 물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네? 물을 많이 안 드시면 혈관이 막히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 추우면 혈관이 이렇게 움츠려들고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수분이 없으면 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찐덕찐덕해지기도 하고 혈관이 이렇게 좀 탄력을 잃기도 하고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항상 충분히 드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하실 때마다 한 컵씩, 주무시기 전에 한 컵, 이렇게 해도 거의 1리터는 더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단 물을 많이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혈압이 너무 높아서 이뇨제 드셔야 될 분들, 신장이 나쁜 분들, 이런 분들은 병원 가면 당신은 물을 좀 적게 드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아니면은 물을 적정량, 적지 않게 충분히 드셔요.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금연, 금주 운동은 당연하고요. 고혈당, 당뇨, 고지혈증 관리는 필수. 하루 1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로 뇌혈관 질환 꼭 예방하세요.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다시 한번 명품 강연을 들려주신 우리 강지원 선생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마지막 3가지 꼭 기억하실 거 하고 뭐 복잡한 얘기 다 잊으시더라도 반드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 그렇지, 병원 가야 되나? 제가 2가지는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딱 2가지인데 두 번째 거는 3가지예요. 3가지가 뭐예요?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알고 있어요. 3가지. 물 많이 먹어라. 물 많이 먹을 거. 운동하라. 운동하라. 그다음에 아니죠. 제가 더 열심히 강연 들었네요. 고혈압, 당뇨 같은 약 같은 거 조절을 항상 열심히 해라. 맞죠, 선생님? 예. 저 머리 한번 쓰다만 주십시오.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심히 들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3가지를 꼭 지키면서 건강한 백세 인생, 네, 오래오래 건강한 삶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명인보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인 복 원래 혼자 하면 안 되거든요.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인 복감! 수고하셨습니다.